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글로벌 초강국이 된 나라. 1960년대 전쟁의 폐허로 가득하던 한국은 절대 재건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K-팝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경제학자들조차 비관했던 절망의 땅이 어떻게 전 세계가 기적이라 부르는 성장을 이룩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던 이들조차 놀란 한국의 반전 드라마. 바로 지금 그 숨막히는 성공의 비밀을 밝힙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한국. 전쟁의 상흔과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던 이 나라를 두고 당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절대로 재건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 미국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윌리엄 브룩스입니다. 저는 1964년 제 젊은 시절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 폐허의 땅이 이토록 급격하고 극적인 성장을 이루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깃든 국민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64년 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미국 국제개발처와 함께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당시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인도, 필리핀, 가나처럼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고, 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인프라가 무너진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했고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길에는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고 난민촌 같은 판잣집이 즐비했으며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와 옥수수를 받지 못하면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생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과연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가나는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서구식 경제 구조를 갖추었고 도시화가 비교적 진행되어 있었죠. 가나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무역을 통한 빠른 경제 성장이 점쳐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형이고 기후도 농업에 그리 유리하지 않았으며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 역시 초창기에는 그 예측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판잣집에 살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눈빛을 지닌 사람들을 보며 이 나라에는 뭔가 다른 힘이 있나 하는 호기심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세운 전략이 수출 주도형 산업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국내 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았고 제대로 된 산업 기반도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죠. 제가 70년대 초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여러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철강, 섬유, 식품 등 다양한 경공업부터 중화공업까지 정부와 기업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려제강 같은 회사는 일본에서 철강을 수입하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는 직접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더군요.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땀 흘리면서도 한국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농촌에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운 이 운동은 단순히 마을길을 닦고 집을 개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동력이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비료 등을 무상 지원했고 농민들은 서로 협력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며 환경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 마을들에 점차 전기가 보급되고 비료와 농기계를 도입해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원조 밀가루와 옥수수에 의존하던 나라가 7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쌀을 자급자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을 늘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 희망과 인내심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아니라 국민성 자체를 자원으로 삼고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80년대 후반쯤 저는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미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싸게 파는 저임금 국가가 아니라 조선, 반도체,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본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을 예로 들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한국이 그들과 경쟁하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1984년 100번째 선박을 진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더니 90년대 초에는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은 처음에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이제 한국이 세계 조선업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며 경계하게 되었죠.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 초반 시장을 대부분 미국 인텔이나 일본의 NEC, 도시바 등이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은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해 이 분야에서 승산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일본을 추격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시작했고 64K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뒤 90년대에 접어들며 DRAM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1986년 현대자동차가 엑셀을 미국 시장에 내놓았을 때 현지에서는 한국 차가 과연 통할까? 라는 의구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첫 해 수십만 대가 팔리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기술력 향상과 합리적 가격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초반까지는 원조 없이는 생존이 힘들어 보이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한국은 또 한 번 대형 위기에 직면합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휩쓸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바닥났고 결국 한국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등 대기업이 연이어 무너졌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국 뉴스를 접했을 때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도가 났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이제 끝장이라고 과장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시 한번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줍니다.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 조건이 가혹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단순히 정부의 도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라의 힘을 보태자는 흐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금수저 등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7톤 이상이었고 이 금을 외채 상환에 보탰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IMF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국민적 단합과 우리가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정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부실 기업을 퇴출하며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면서 공식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선 이 사례는 글로벌 경제사에서 손꼽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 한국을 떠올리면 미국 원조의 밀가루나 옥수수가 없으면 금세 굶주릴 수밖에 없던 나라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거치며 한국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그리고 문화산업 K-팝,
K-드라마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무대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20년대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경제성장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국민의 정신,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일어선 협동심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저 윌리엄 브룩스로서는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1964년 처음 찾아왔을 때 전쟁 폐허의 거리와 맨발로 뛰놀던 아이들, 판잣집을 뒤로하고 배급받은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공장에서 일하며 수출 산업을 일궜고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스스로 길을 닦았으며 도시에서는 밤낮 없이 일하는 젊은이들이 마침내 한국의 산업화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IMF 위기라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련도 금 모으기 운동 같은 자발적 운동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고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경제를 되살려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노력이 곧 기적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 선진국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경쟁력으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빌보드 차트에서 활약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오스카를 수상하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취가 단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근면성실의 전통, 교육에 대한 열정, 자신감과 단합이 모여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제사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보여준 발전상을 더 미러컬 어브 더 한 리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값싼 노동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겠다는 국민들의 끈기가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이 어떻게 변하든 한국인들은 늘 그래왔듯이 끝까지 도전하고 위기에 맞서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직접 체험한 한국의 변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윌리엄 브룩스와 함께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놀라운 기적과 도전을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난 세월과 놀라운 반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상흔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우린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K문화 산업까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묵묵히 일했던 노동자들의 땀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온 농민들의 노력, 그리고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도 기꺼이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았던 국민들의 단합이 있었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한국처럼 극적인 성장 사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요. 저 역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사람들의 진짜 드라마라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역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놀라운 도전과 성취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한국의 기적처럼 언젠가 여러분이 겪은 기적 같은 순간들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